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를 다녀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LA 한인타운 일대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이 방문했다는 소문이 퍼진 업소들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경애 기자입니다. LA 노선을 다녀온 대한항공 승무원은 지난 19일 인천에서 LA 도착 후 20일 한국으로 귀국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LA로 온 한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승객이 직접 확인해 보니 자신은 오후 3시 LA 도착이었고 해당 승무원은 11시 도착이어서 안심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잠도 안 왔고,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혹시나 저를 통해서 가족들 또 LA 계신 분들까지 혹시 옮기는 거 아닌가,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 승무원이 LA 한인타운 곳곳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카카오톡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방문했다고 명시된 LA 한인타운 업소들은 하루 종일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해당 대한항공 승무원이 방문했다고 명시된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입니다. 업소는 19일부터 어제까지 가게 공사로 문을 닫았는데 승무원이 왔다 갔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전화도 거의 1분에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저기 대한항공 승무원이 저희 집에서 먹고 왔다는데,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 19일부터 저희가 파이프 공사를 하느라 문을 닫았어요. 6일 동안. SNS에 이름이 거론된 또 다른 업소는 하루 사이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늘 긴급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자를 반드시 찾아서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공동 대응도 네, 아까 우리 이 피해를 같이 입은 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인 업주들은 해당 승무원이 며칠 몇 시에 타운을 방문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배신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세한 인포를 일일이 안 하면은 더욱더 공포감이 배가 되죠. 불안감이 증석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답도 안 했나요? 그때? 전혀 안 했습니다. 알아보겠다. 본사 지침이 없다.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네. 초영사를 했었나요? 초영사는 아예 문전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이 하루 사이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 10곳의 식당과 업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업소들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SNS에 공개했고 이후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지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문 닫는 업소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 바로 아래인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경고를 의미하는 3단계는 광범위하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는 단계로 미국인들이 불필요한 사유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급입니다. 이는 지난 4일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에 여행 경보 3단계를 내린 것과 같은 등급으로 질병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거나 방문이 위험한 수준에 발효됩니다. CDC는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단계 경고 등급은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힘든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을 때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빠르면 오늘 밤 결정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발표는 주한 미국 사령부가 한국군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about the coronavirus. 한미 양측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하고 한국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에 대해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and an equal partner in the preservation of peace on the peninsula, South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to its defense. 통상적으로 연합훈련은 지휘소 연습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병력이나 장비의 실기동이 아닌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표면적 방식은 CPX지만 미국 본토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반입된 전차 등 지상 장비와 항공기 일부는 실제로 기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미군의 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군 당국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미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하버드대의 한 전염병 전문가가 1년 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마크 립시치 교수의 예측은 궁극적으로 바이러스가 억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립시치 교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심각한 병을 앓는다는 것은 아니며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벼운 증상을 앓고 지날 확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는 독감과 마찬가지로 신종 계절성 질환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백신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임상실험을 거쳐 실제 유통까지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세금 보고라는 성인 납세자를 배심원 선발 대상으로 두자는 신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인종과 계층에 몰린 현행 배심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통과될 경우 영주권자와 합법적 체류비자 소지자들 역시 배심원에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배심원 선발 대상에 올라야 한다. 스캇 와이너 가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배심원 확충 법안의 내용입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납세자 1,800만 명이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배심원으로 선발됩니다. 와이너 의원은 현행 배심원 제도는 전체 커뮤니티를 대변하지 못하며 특정 인종과 계층에 쏠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인과 부유층에 몰리고 있는 배심원단의 특성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2013년에도 배심원 자격을 시민권자에서 합법적인 이민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글로벌 엔트리 가입 복원을 위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제외한 차량국 정보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제1사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앞서 뉴욕주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연방 이민당국의 주 차량국 서류 미비자 정보 제공을 두고 격화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청자에 한해 주행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aid that they're ending the Trusted Traveler program, the Global Entry program, because they need information from our DMV database. I don't believe that's true. The way the Global Entry program works is you go for an in-person interview with the federal government. You sit down in the chair across from them. You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they want. I don't see why they would need our state DMV database.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 정보 제공 수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뉴욕 주민들의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가입과 갱신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자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허용할 경우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뉴욕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합법적 체류자와 불체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은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신청하는 뉴욕 주민들에 한해 연방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입니다. 현재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법원 영장 없이 뉴욕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그린라이트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도 이 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중 한인들의 과음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중독센터가 발표한 아시안 아메리칸 약물 남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의 과음률은 3.5%로 아시아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주간 음주량이 14잔 이상일 때 과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여파로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된 할리우드 음악 대축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2만여 관객과 100여 명의 한류 스타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장권은 환불받거나 다음 행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의료협회가 포에버 21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협회는 피해 업체와 규모를 파악한 뒤 집단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사가 매각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라 승소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넛 전문점 크리스피크림이 전국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소비자들은 크리스피크림 매장에서 10마일 이내 $4.99에 도넛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기자회견장에서 기침을 하던 이란 보건부 차관이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무단의 이라즈 하리르치 보건차관의 확진 판정에 따라 가까이 있던 대변인과 참석 기자 30명에 대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